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에너지 소비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차진호 팀장님과 함께 AI가 부른 전력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이 AI 산업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던데요. AI가 얼마나 또 전력을 많이 사용하길래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AI는 이제 한 번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챗GPT는 이제 구글 검색보다 한 10배 정도, 이미지 생성은 텍스트 생성보다 한 60배 정도의 전기를 더 소모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AI가 동영상까지 이제 제작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2,700개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4% 이상을 소비했다라고 하는데요. 2026년이 되면 6%를 소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가 한 32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로 짓는 AI용 데이터 센터는 한 80메가와트로 2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약 8,700억 원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력 수요가 높아진 만큼 미국의 평균 전력 단가 추이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탄소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밤에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요. 흐린 날씨도 좀 제약이 됩니다. 풍력 발전도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한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적, 지리적 여러 제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조사에 따르면 1kW당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은 12g으로 태양광 27g, 해상풍력 24g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비 절반의 탄소 배출량이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거의 없이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전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또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11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간은 전 세계가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존의 원전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로 소형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 즉 SMR입니다. SMR. 네. 원전은 안전사고 말고도 출력 조절이 어렵다거나 원자로를 지키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라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MR은 가압기, 냉각제 펌프, 증기 발생기, 핵연료 등의 구성 요소를 하나의 모듈 안에 조립하여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런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최근에 건설된 신고리 4호기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SMR은 보통 300메가와트 수준으로 출력이 기존 원전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SMR은 굳이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 입지 선정이 일반 원전에 비해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대형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비롯해 많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MR입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밸류체인이 또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해외 기업에 좀 투자를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걸까요? 국내 원자력 관련 기술은 한때 글로벌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원전을 설계부터 건설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중은 전 세계 7% 수준이며 우라늄 채굴 및 생산부터 SMR 원전 설계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하기엔 국내 투자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까지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해외 기업에 오히려 좀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겠죠? 어떤 걸까요? 네, 저희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는 글로벌 원자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유일의 ETF입니다.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 세계의 원자력 관련 기업 전반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자력 기업들 하면은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요.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편입 종목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업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메코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카메코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우라늄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국내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SMR 대장주인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의 파트너사로 지분 투자 및 협약을 통해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26종목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위험한 발전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위험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으로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소규모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해당 ETF에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연계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